안녕하세요. 내일의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어제 바로 상장된 신규 ETF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이기도 하고 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적절한 ETF가 아직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 이 종목이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ETF 운용사인 글로벌엑스는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어젯밤 14일 3개의 신규 테마형 상품을 상장하였다는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블록체인 ETF, 농산물 신기술 관련 어그테크 ETF, 그리고 수소 ETF 3종입니다. 원래부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상품의 상장 뉴스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ETF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ETF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조금 더 정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홈페이지에 가보니 이 상품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자산운용도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지만 이 글로벌엑스도 여러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을 잘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을 하곤 하는데 대부분의 테마 상품 라인업을 잘 갖춰놓은 곳이 글로벌엑스인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이렇게 그 테마에 관련된 종목을 묶어놓은 상품인 ETF에 투자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일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한국어로 된 종목 소개 자료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 원문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원문을 토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불편해하시기는 하지만 무수히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살아남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블록체인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블록체인의 원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누군가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개시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발송하는 거래를 개시한다고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하는 수많은 주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한 군데로 모여져 하나의 블록을 이룹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서버들, 노드들은 이 블록을 승인하게 됩니다. 승인된 블록은 이전에 있었던 블록들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즉 블록들이 줄줄이 이어져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승인되고 기록된 블록들은 네트워크상에 더 이상 변조할 수 없는 영구적인 기록들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원리입니다. 블록체인.com에서는 이러한 블록들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 69만 번째로 생성된 블록이고 이 안에 있는 거래 횟수는 2,934개 정도입니다. 어떤 중앙화된 주체의 개입 없이 지난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네트워크를 유지할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4,000개 이상의 디지털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효용성이 거의 없는 토큰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커뮤니티의 높은 지지도를 받는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플레이튼과 같은 토큰들도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규모는 최근에 하락세가 다소 있지만 현재는 약 1조 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측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디지털 자산의 공통점은 바로 탈중앙화 형식이고 투명하고 변조가 불가능하고 보안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쓰일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기재된 몇 가지 활용 예시만 살펴보면 공급망 관리, 건강정보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NFT 등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관리에 대한 예시를 생각해 보시면 2018년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생산된 로메인 상추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문제의 상추를 일괄 회수하려고 했지만 유통과정 추적의 어려움으로 원산지가 불분명한 모든 상추를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공급사슬 정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원산지와 공급된 장소를 식별하여 신속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환자의 건강 정보들은 중앙화된 형태로 각 병원 등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스마트 컨트랙은 사전에 정의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블록체인상 그 결과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금의 송금, 소유권 이전, 보험금 청구, 선물 거래 등 그의 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투명하고 실수가 없고 모든 당사자들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도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향후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블록체인 솔루션에 사용되는 금액은 약 40억 불 수준이었지만 이는 2024년까지 19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향후 4년간 매년 약 4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 종목들에 주로 투자하는 이 상품이 나온 것은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이 투자하는 하위 분야는 크게 5가지입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의 채굴, 거래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 그리고 통합입니다. 이 순서를 저는 다시 분류를 해보았는데 전자로는 디지털 자산들을 채굴, 거래,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연결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컨설팅 서비스들이 후자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각 분야를 하나씩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 채굴에는 마라톤, 라이엇 블록체인, 하이브 등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채굴된 비트코인들이 이 회사들의 매출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 이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바로 디지털 자산 거래인데 주로 거래소들이나 코인을 보관하는 수탁업자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장된 코인베이스가 이 상품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래를 지원하는 스퀘어나 페이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평균적으로 리테일 유저들에게 1.4%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0.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역시 디지털 자산 가격들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엔비디아, 고성능 컴퓨팅을 재원하는 노던 데이터, 채굴기 제조업체 이방, 하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가격들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종목들입니다.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 컨트랙을 포함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종목들, 그리고 통합은 블록체인의 활용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설계를 돕는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금융 서비스와 투자를 관리하는 회사이고 오버스탁은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이 블록체인 ETF는 이렇게 5가지 분야에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장점은 바로 블록체인 분야를 가장 잘 트래킹할 수 있는 블록체인 관련 퓨어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좌측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굴, 거래, 하드웨어 분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85%를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아직 상장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은 블록체인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과 통합 분야의 종목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블록체인 분야의 성숙도도 아직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초기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역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 ETF에는 종목이 25개가 있고 운용 보수는 약 0.5% 수준입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주고 새로운 종목이 있으면 추가해주고 주기적으로 비중을 재조정해주는데 충분히 낼 수 있는 수수료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유사한 타 종목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번 글로벌 X ETF와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보수 측면에서는 글로벌 X ETF가 가장 저렴한 0.5%여서
보수에 민감하신 분들은 선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종목의 구성일 것 같은데 가장 아래 평균 시가총액을 보시면 위 수익률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평균 시가총액이 적을수록 최근 3개월 수익률은 저조하고 반면 1년 수익률은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일률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평균 시가총액이 적을수록 블록체인 사업과 연관도는 더욱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블록체인 업종은 거름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아마 글로벌엑스의 ETF도 연관도를 매우 높였기 때문에 평균 시가총액은 더욱 작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적 낮은 위험도인 종목을 찾으시면서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ETF를 찾으신다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종목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더 높은 위험을 추구하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글로벌엑스 ETF를 선택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ETF는 지속적으로 연기해왔지만 우선은 주식 종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ETF의 상장을 허가한 것은 이 섹터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ETF 운용사들도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쓰고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서야 허락을 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다 유화적인 태도로 보여집니다. 어제 위스덤트리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다시 연기하였지만 언젠가는 비트코인 ETF 상장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